언니 여기 왜 왔어요? 그래서 나 너네들이랑 놀려고 왔지? 그랬더니 우리는 며칠 있으면 갈 건데. 그래요. 그래서 그래? 했지만 저는 속으로 알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실제 기존에 있던 아이들보다 더 어두운 그림자만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퇴소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릴 때 맡겨지면 왜 안 오지? 엄마 왜 안 오지? 이런대요. 그러다가 사춘기쯤 되면 안 오네. 이제 안 오는 거네.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었으면 아기를 맡기셨을까요? 시설에. 그런데 제발 맡기셨다면 아이를 꼭 만나주세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우시다면 아이 생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이런 때는 만나주세요. 주제가 삶의 원동력이에요. 내 삶의 원동력은 뭘까? 한번 떠올려 보시죠. 많은 분들이 가족을 찝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쵸. 와, 거의 뭐 반 가까이.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네, 아들아 미안하다. 네, 딸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큰 딸인데요. 무서워 죽겠어요. 혼날 것 같아요. 이걸 왜 내보냈냐고. 이은아, 엄마가 내보낸 게 아니라 여기서 엄마 인스타에서 이렇게 추리신 거란다. 너무 이쁘죠? 우리 딸은 한 번 보고 저렇게 하는 거고요. 저는 막 몇십 번 연습했는데 안 돼. 그건 할 수 없는 거겠죠. 제가 아들은 낳았고 딸 둘을 입양을 했거든요. 근데 큰 딸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런데 울질 않는 거예요. 기저귀가 흠뻑 젖었는데도. 왜냐하면 아기들이 말을 못하니까 울음으로 자신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표현을 해도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다 보니까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아기들은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꾸 아기랑 접촉하고 기저귀 젖으면 바로바로 갈아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딸도 금방 울게 됐습니다. 뒤에 사진은 베이비박스의 이종락 목사님의 사진이에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몰래 아이를 낳고 그래서 아이들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고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의 주택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신생아가 발견됐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 정도밖에 안 된 신생아가 이곳 헛간에서 담요에 쌓인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제발 그러지 말고 못 키우겠으면 여기 이 박스 안에라도 넣어주세요 하면서 만든 게 바로 베이비 박스입니다. (2009년부터요) 14년간 약 2천여 명의 아이들이 이 베이비 박스 안에 담겨졌습니다. 이 박스에 아기가 탁 놓여지면요 띵동 벨소리가 나요. 그러면 안에서 당직을 서던 분이 뭐 새벽이건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이 막 뛰쳐나가요. 그러면 막 도망가는 탯줄 떼자마자 온 그런 미혼모들도 있고요. 어린 학생들도 있고요. 여기는 베이비박스에 엄마들이 주로 아기 놔두면서 편지를 함께 써서 놔둔대요. 정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절절한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쪽 편지 한번 보세요. 얼룩져 있죠? 네, 눈물 자욱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우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10개월을 지켜내고 그리고 어딘가에서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부모를 만나서 행복하게 자랐음 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많이 미안하고 또 미안해. 책임지지 못하는 못난 엄마 평생 원망해도 좋아. 이 아이들은요,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낸 아이가 바로 그 아이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든 한번 이 아이를 우리가 함께 도와줄 테니까 키워보지 않겠느냐는 그런 권유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 10명 중 3명은 직접 아이를 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어떻게든 친생 부모가 아이를 맡아 키우는 거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 엄마들 또는 한부모들을 바라볼 때 시선을 바꿔야 되는 그런 큰 이유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 거 뻔히 알면서도 그 모든 힘듦을 각오하면서 저렇게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구나. 진짜 존경스럽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10명 중 한 7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아준 엄마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곳에 그렇게 엄마가 오면 출생 신고를 하게끔 이제 권유를 하고요. 출생 신고가 된 아이들은 입양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아기만 두고 갔을 때는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입양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베이비박스에 이렇게 아기들이 오게 되면요. 관할구청,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어린이병원, 양육시설, 지역관공서 이런 식으로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프죠. 우리 아기 낳으면 어떻게 해요? 놀랄까? 안고 소중히 금이야 오기야 우리는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1대1로 안기지 못하고 여러 사람 손을 거치면서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에 가게 되면 시설의 보육 선생님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적은 인원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돼요. 울어도 바로바로 반응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3돌까지 뇌가 아주 급성장하면서 발달을 하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애착이죠. 울음의 그 반응을 즉각적으로 해줄 때 그때 막 발달이 되고 애착이 형성되는데 그런 즉각적인 반응을 받지 못하다 보면 아이들이 제대로 뇌가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설의 원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후천적인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게 된대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경험을 줄 수 있을까 할 때 육이 되자마자 그 신생아일 때 단체 생활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어떻게든 입양이나 위탁을 통해서 가정에 가서 1대1의 돌봄과 관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선 입양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처음에 입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입양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저는 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딸들을 너무너무 이뻐하니까 이렇게 이쁜 딸들을 입덧 한 번 안 하고 생기다니 너무 좋았습니다. 입양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축하받을 일입니다. 제가 입양과 낳은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신생아 입양일 때가 그렇습니다.
돌만 지나고 두 돌 되고 이런 아이들 입양,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4살 되겠죠? 연장아 입양이라고 하는데요. 6개월만 돼도 저는 연장아 입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갑자기 오늘부터 4살, 5살 된 처음 보는 아이가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당황스럽습니다. 많이 낯설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는 어떨까요? 이유도 몰라요. 아이는 입양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갑자기 완벽하게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다 만지고 나를 벌거벗겨서 씻기고 나한테 음식을 주고 그 아이가 느끼는 불안, 공포, 두려움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교포 가정에 입양된 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 딸이 매칭은 오래전에 됐는데 6개월쯤 아기 사진을 받았는데 미국에 있으니까 자주 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휴가 나와서 보는 정도? 되게 수속이 늦게 돼서 4살 돼서야 이제 오게 됐어요. 그 아이를 데려가는 그 시간 내내 비행기에서 12시간을 잠도 안 자고 울었대요. 그랬는데 그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 힘든 시기를 거쳐서 지금은 아이가 10살이 됐거든요. 놀라운 건 그 아이가 그때를 기억한대요. 엄마, 나는 그때 누가 나를 키드냅하는 줄 알았어. 그 아이들은 그런 마음입니다. 입양 가족도 힘들어요. 연장아 입양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든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랜 기간 고생하시거든요. 근데 입양에 관계돼서 여러 가지 법과 절차 만드시는 분들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 절차를 거쳐서 그냥 몇 개월을 낭비하고 입양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입양 가족들 엄청난 준비하셔야 됩니다. 부모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요. 내 품에서 10개월이란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 특별한 부모 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 꼭 해야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랑 매칭, 연계가 되고 나서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게 아니라 미리 그런 절차, 선 절차가 다 되고 나서 리스트업 돼 있는 그런 입양 가족에게 아기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선 절차 후 매칭. 아기들은 오히려 선 매칭 그다음에 후 절차. 그러면 많은 부분 어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아동과 관계된 법은 어른들을 위한 법보다는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셨음. 그런 절차를 만들어 주셨음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우리 오 박사님 자주 해주시는 말 저한테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말이 있어요. 부모는 우주와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데 우주가 없던 세상이 없던 아이에게 우주와 세상을 선사하는 일이 바로 입양이에요. 안녕하세요. 자, 영상 보시죠. 저는요, 13살이고요. 통화 진짜 보고 싶었어요. 이름이 김세진이요. 아 그래요? 너무 귀엽죠, 우리 세진이. 왜냐면요, 입는 건 힘든데요, 벗는 건 쉬워요. 로봇 다리도 훌러덩 벗어버리고요. 안 아픈 거? 남은 꿈은 국가대표가 돼서요, 장애인 수영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일. 세진이가 1등으로 입장합니다. 이렇게 잘 자랐어요. Erwin Maldonado. Amputado das duas pernas, também parcialmente amputado de uma das mãos, que também vai estar presente. 세진이 어머니입니다. 전부 다 빨리 가라고, 얼마 안 남았다고 땡큐 하는데 순간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네. 우리 세진이를 보셨어요. 저와는 또 개인적으로 치달기 지내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세진이가 입양아예요. 좀 전에 보셨던 세진이 어머니가 보육원 봉사를 하실 때요. 다리가 없고 손가락이 없는 세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절대 누군가의 가정으로 입양이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본인이 입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얘는 평생 절대 못 걸어요. 그래서 세진이 어머님이 난 얘를 어떻게든 걷게 할 거야. 보셨던 그 의족을 만들어 준 거죠. 근데 그 의족이 진짜 비싸요. 그리고 외국에서 와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큼에 따라서 그 의족을 매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세진이 어머니는요, 혼자서 세진이를 키우시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세진이에게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10km 수영 마라톤 완주를 성공합니다. 지금은 대학도 나오고 취직도 하고 진짜 건강하고 멋진 청년이에요. 그런 세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전 이 말을 듣고 야 세진아 너 천재 아니야? 막 이랬었거든요. 아이와 부모가 만나서 가족이 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분만, 두 번째는 제왕절개, 세 번째는 입양입니다. 와,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아주 똑같이 사랑스럽고요. 똑같이 꼴 보기 싫고 똑같이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 있고 똑같이 사춘기 때 힘들고요. 그런데 똑같이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을 만큼 강한 사랑입니다. 아이를 입양했느냐 안 했느냐, 아이를 낳았느냐 안 낳았느냐가 아니라 아이를 길렀느냐 안 길렀느냐. 입양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육아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자라다가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학대 때문에 친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이혼을 해서 서로 안 키운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가셨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뭐 친척집을 전전긍긍하다가 시설에 맡겨지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제가 결혼하자마자 보육원에 봉사를 다녔는데요. 어느 날은 처음 보는 아이 2명이, 2자매가 이렇게 와 있었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1:1 사랑과 관심을 받아서 그런지 귀티가 흐르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봐요. 신혼초니까 언니 여기 왜 왔어요? 그래서 나 너네들이랑 놀려고 왔지? 그랬더니 우리는 며칠 있으면 갈 건데. 그래요. 그래서 그래? 했지만 저는 속으로 알죠. 그 다음 주에 가도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가도, 그 다음 주에 가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그 귀티는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어요. 실제 기존에 있던 아이들보다 더 어두운 그림자만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밤이 어땠을까요? 밤마다 내일은 엄마가 오지 않을까? 내일은 아빠가 안 올까? 왜 오늘도 안 오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고 참담했을까요? 실제로 퇴소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릴 때 맡겨지면 왜 안 오지? 엄마 왜 안 오지? 이런대요. 그러다가 사춘기쯤 되면 안 오네. 이제 안 오는 거네.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었으면 아기를 맡기셨을까요? 시설에. 그런데 제발 맡기셨다면 아이를 꼭 만나주세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우시다면 아이 생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이런 때는 만나주세요. 맡기고 3년 동안 안 오면, 한 번도 안 오면 친권 박탈됩니다. 3년 동안 아이는 다 자라요. 그 3년 동안 아이가 느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아이와 약속을 했으면 제발 꼭 지켜주세요. 그 약속이 깨질 때마다 아이의 자존감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You are not alone.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이렇게 금방 악해져가고 나빠지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 아이들 잘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들 하세요. 하지만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좋은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아이만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고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졌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아이를 낳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이미 낳아진 아이들, 그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